그래서 N3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니까 이 방금 보신 이 EUV 장비를 좀 덜 쓰고 있는, 그러니까 N3E 같은 경우에는 최대 19개의 EUV 레이를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패터닝은 또 쓰지 않는데요. 전혀 안 사용하고 쓴다고 하니까 그만큼 제조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조금 더 싸게 되는 것에 엔비디아나 AMD, 퀄컴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되겠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파운드리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죠? 인텔도 파운드리를 본격적으로 체제 개선에 나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TSMC는 지금 주력 공정인 5나노, 4나노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공장을 돌려도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해서 또 가격도 올린다, 이렇게 하면서 팹리스와 갈등이 또 첨예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 4월 말쯤에 테크놀로지 심포지엄 기술회의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TSMC가 3나노 공정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풀었는데요. 이제 가을이 되면은 애플의 아이폰 15가 발표가 될 것이고, 거기에 최초로 3나노 AP인 A17 바이오닉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점차 3나노, 2나노 경쟁 이런 것들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TSMC가 이렇게 여러 공정마다 수요를 잘 잡고 파운드리 경쟁력을 앞서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애플이죠. 애플도 이제 공정 엔지니어가 존재를 하기도 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칩을 찍어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피드백킹을 통해서 계속 개선을 해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 기준으로는 아이폰 15라던가 그 외에 맥북이나 아이패드용으로 들어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거의 90% 이상은 제일 최초의 노드인 N3, 지금 이제 N3B라고 하죠. N3 베이스인지 베이직인지 잘 모르겠지만 N3 노드를 기준으로 거의 애플이 90% 이상 먹었다고 알려져 있죠. 이전에 보였던 이 공정 로드맵에 N3가 있고 그 다음에 N3E, N3P, N3X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N2로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나노 공정까지는 지금 보시듯이 핀백 공정을 사용하고 그 위에 나노시트, 그러니까 GAA 구조를 가져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와 있는 N3라는 공정이 올해 아이폰에 들어갈 그 공정이 되겠죠. TSMC가 만든 첫 번째 3나노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N3와 N3E, N3P와 N3X의 차이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4월 말에 공개됐던 공정 로드맵에서 원래는 트랜지스터 밀도가 굉장히 최대로 이제 끌어올린 N3S라는 노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렇게 4개 라인업으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N3 노드, 제일 초기 노드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 르네상스나 세미 어널리시스에 따르면 EUV 장비를 사용하는 레이어가 25개, 최대 25개나 이용해서 만드는 공정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가 멀티 패터닝이라고 하죠. 여러 번 이렇게 계속 노광을 해가지고 더 미세하게 딱 그림을 그려넣는 그 과정에 이제 EUV 장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여러 번 EUV 장비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공정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죠. 안 하던 짓을 더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로직 게이트나 SRAM의 이제 트랜지스터 밀도 자체를 이제 줄여나가는 것이 제일 첫 번째 3나노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나노보다 로직 덴시티, 밀도가 1.7배 높아지고 스피드는 11%, 파워는 27% 감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EUV 장비를 여러 레이어로 쓰다 보니까 공정 자체가 오래 걸리고 제조 비용 자체가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값비싸게 파는 호수의 팹리스 고객들, 애플 같은 데만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고, 첫 번째 노드인 N3 혹은 N3B라는 노드, 그 노드가 애플한테 전체적으로 다 간 거죠. 그리고 알려져 있기로는 TSMC가 애플한테는 좀 싸게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갤럭시 S23에 들어간 퀄컴의 스냅드래곤 AP가 애플의 A16 바이오닉보다 더 비싸게 받았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물량을 많이 책임져 주고 있고 수율 잠대도 도움을 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TSMC가 애플한테 좀 더 가격을 싸게 책정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위키칩 퓨즈에 나와 있는 요거를 정리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N5에서 N3 혹은 N3B로 갈 때의 퍼포먼스가 10에서 15% 증가한다. 그리고 파워는 25에서 30% 감소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요게 덴시티가 N3E로 가면은 오히려 퍼포먼스는 비슷비슷한데 파워가 더 감소를 하고 있죠. 근데 이 N3E라는 것이 오히려 이피션트한 겁니다. 그러니까 EUV 장비를 조금 덜 쓰는 공정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 제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보신 거는 SRAM의 로직 밀도가 점차 더 잘 안 줄어든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로직 게이트 대비해서 SRAM 쪽의 그 밀도, SRAM 자체는 이제 메모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기억을 해야 되다 보니까 트랜지스터 6개가 한 대를 구성해서 이렇게 막 구성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신뢰도나 플립이라든가 이걸 잘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신뢰도 바탕으로 더 미세하게 더 눌려려고 해도 잘 안 눌러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N3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니까 이 방금 보신 이 EUV 장비를 좀 덜 쓰고 있는, 그러니까 N3E 같은 경우에는 최대 19개의 EUV 레이를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패터닝은 또 쓰지 않는데요. 전혀 안 사용하고 쓴다고 하니까 그만큼 제조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조금 더 싸게 되는 것에 엔비디아나 AMD, 퀄컴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되겠죠.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5나노 공정에서 N3로 갈 때, 그리고 5나노 공정에서 N3E로 갈 때 파워가 줄어드는 거나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거는 오히려 N3E가 좀 더 좋아집니다. 근데 로직 덴시티 자체가 조금 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SRAM 셀 사이즈, 아까 SRAM이 점점 눌려지기가 힘들었다고 했는데 N3 공정에서는 EUV 여러 개 하고 멀티 패터닝을 사용하면서 점차 조금이라도 더 줄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그 부분을 N3E에서는 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저는 파워랑 퍼포먼스가 저만큼 충분히 좋아진다는 것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팹리스 입장에서는 너무 비싼 N3를 이용하기보다는 N3E 공정을 사용해서
그래서 좀 시간이 늦더라도 N3 다음에 나오는 공정이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지겠죠. 좀 시간 기다렸다가 저걸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개이득일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N3E 같은 경우에는 M5와 동일한 SRAM 사이즈 셀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덴시티나 면적 자체에 대해서 좀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러한 팹리스 기업들에게는 별로 이제 좋지 못한 게 되겠죠. SRAM을 많이 때려넣고 캐시 많이 때려넣고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이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수율이 더 좋을 거다. N3E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N3P라는 공정이죠. N3E를 조금 더 개량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TSMC가 말하기로는 N3P 같은 경우에는 N3E의 광학 축소판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N3E를 그대로 호환성 있게 설계 규칙을 그대로 가져와서 잘 쓰면서도 광학적으로 더 작게 스캐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인데요. 트랜지스터 밀도를 계속해서 더 최적화를 하고 추가로 성능을 5% 더 올리고 동일한 클럭에서는 전력을 5에서 10% 정도 더 줄일 수 있다고 하죠. 특히 이제 광학 스캐너 이 부분을 더 좁게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SRAM을 좀 더 집약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N3E 다음에 N3P가 진짜로 제일 팹리스 고객들한테 인기가 많은 그러한 공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2024년 후반에 양산할 과정이니까 그만큼 팹리스들이 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N3E에서 N3P로 가면은 파워가 5에서 10% 감소가 된다라는 거고요. 퍼포먼스 5% 향상되죠. 거기다가 덴시티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N3P에서 다시 N3X로 갑니다. N3X는 그야말로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HPC용으로 만든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최대 동작할 수 있는 클락 스피드를 굉장히 끌어올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측에서 이제 좀 더 N3P보다도 더 올린 형태가 되겠죠. N3X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좀 더 높게 지원하면서 공정에서 상당히 좀 극단적으로 전압을 올려서도 이 공정이 잘 버틸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타겟을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특화된 공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건 또 2025년도에 양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3나노 공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2나노 공정에서 드디어 GAA 구조, 이제 나노시트 FET라고 하죠. 인텔에서는 리본 팻이라고 하고 있는 바로 그 구조. 핀팻의 저 이제 게이트, 저 뾰족 튀어나와 있는 핀, 저 부분에 해당하는 저 게이트의 면적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나노시트라고 면적을 넓혀서 게이트 채널에 이 전자가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도록 더 넓혀서 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하는 것이죠. TSMC의 로드맵상으로는 2나노 공정 제품은 2025년에 생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3나노보다도 칩 덴시티가 1.15배 더 높다라고 타겟을 잡고 있고요. 여기에 처리 속도는 15% 빨라지고 소비 전력은 무려 30%나 더 적을 거라고 보고 있죠. TSMC의 웨이저자 CEO가 말을 하기로는 지금 수율이 굉장히 큰 볼륨으로 잘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나오는 거 보세요. N3가 우리의 역량을 넘어섰다. 공급 역량을 넘어섰다. 그래서 N3를 2023년도까지 fully utilize 할 거다. 이 말은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게 되겠습니까? 아이폰 15 AP를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지금 아이폰 14가 조금 약간 이제 흐물흐물하면서 아이폰 15 그리고 USB-C 타입까지 도입이 검토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매를 기다리고 있고 저도 1년 만에 지금 바꿀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물량을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3나노에 대한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3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한 장당 20만 달러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2024년이라면서 16에서 17만 달러라고 조금 이제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죠. 요건 애플한테 조금 더 싸게 판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율까지 높이고 있으니까 점차 가격이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원래 TSMC에서는 이제 3나노라는 것이 앞으로 TSMC의 10년을 책임질 굉장히 큰 노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선단 공정 경쟁에서 이 3나노 역할이 서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TSMC 공정 현 수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15 시리즈를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프로급을 사셔야겠죠 아마도. 프로를 사시는 분들은 A17 바이오닉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최초의 3나노 공정이 도입된 AP를 가진 스마트폰을 가지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파운드리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아이폰 14 일반 모델을 사놓고 1년 만에 아이폰 15 프로 모델을 기다리고 있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